2025년 11월 1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쫙 모여있는 시장은 떨어졌는데 기술주 중심의 다른 시장은 그야말로 폭등을 했거든요. 오늘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명확한 증거부터 한번 보실까요? 한쪽에는 대기업 중심의 코스피가 이렇게 주춤하면서 파란불을 켰고요. 반대편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이 무려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그야말로 날아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같은 날인데도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왜 같은 나라, 같은 날에 시장이 이렇게 둘로 쫙 쪼개졌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첫 번째 섹션 두 개의 시장 이야기입니다. 12월 1일 도대체 왜 이런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미스터리에는 동기가 있잖아요. 마치 탐정처럼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쫓아가 보면서 그 동기와 흔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이 지목하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요, 바로 이겁니다. 천스닥 프로젝트. 이건 뭐냐면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팍팍 밀어주려는 정책 구상안인데요. 이른 그대로 코스닥 지수를 1000, 즉 100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로 세금 혜택도 주고 상장도 쉽게 해주고 아주 강력한 부양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범인을 쫓으려면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금융시장에 남겨진 발자국 같은 겁니다. 기관, 외국인, 개인, 이 투자자들이 돈을 어디서 빼서 어디로 넣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숫자, 플러스 3,696억 원.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큰손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코스피에서는 돈을 쫙 빼서 코스닥에 이만큼을 쏟아 부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곧 발표될 정부 정책에 대한 거대한 베팅이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큰 돈이 움직였는데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현실 세계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지 그 승자와 패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영향은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비가 명확하게 엇갈렸죠. 왼쪽, 위너 쪽을 보면 2차전지,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들이 막 날아올랐고요. 반대로 오른쪽, 루저 쪽에서는 조선,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가라앉았습니다. 이 승리한 섹터들은 당연히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났습니다. 특히 2차전지 쪽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이 그랬고요.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미국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바이오 기업들은 보통 먼 미래의 이익을 보고 투자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 미래의 가치가 현재 시점에서 더 높게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단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패자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더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엔 엄청난 합병 소식에다 미래 비전까지 발표하는 큰 호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주가는 오히려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왜 떨어진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이 시장의 오랜 격언에 있습니다. 뉴스에 팔아라. 사실 이 합병 소식은 이미 지난 8월에다 알려진 말하자면 오래된 뉴스였던 거죠. 그래서 막상 공식 발표가 빵 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미리 주식을 사뒀던 투자자들이 자, 이제 이익 실현할 시간이다 하면서 매물을 쏟아낸 겁니다. 한편 자동차 쪽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이 중요한 인도 시장에서 좀 삐걱거렸는데요. 인도에 새로 짓는 공장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고 그렇다고 차값을 올리자니 판매량이 줄어들 것 같고 이런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은 거죠.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근데 이 모든 드라마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벌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무대가 어떻게 이런 판을 깔아줬는지 그 단서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꽤 의미심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은 4.1% 늘어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몰려갔다는 사실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오프라인은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온라인 매출은 10% 넘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소비자들이 점점 더 싼 걸 찾는다는,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죗값을 다 받고 물건을 팔아야 이익이 남는 우리 수출 대기업들한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소식이죠. 동시에 이런 거시적인 환경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의 매력이 뚝 떨어졌고요. 원달러 환율도 1,470원 아래로 안정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는 불안감도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위험을 감수해도 되겠는데? 하면서 코스닥의 성장주처럼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과감하게 돈을 옮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1일 시장 대분열, 미스터리의 범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국내 정책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과 글로벌 경제의 흐름, 이 두 가지의 강력한 조합이었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그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부터 우리나라 3분기 GDP, 또 미국의 구인 보고서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는 건 바로 이겁니다. 12월 4일로 예정된 천스탁 강화 방안 공식 발표. 바로 이 모든 소동의 시작점이었던 그 이벤트 말이죠.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될 게 아니라 그 파도를 유연하게 타는 서퍼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일의 이 사건은요, 어쩌면 시장의 색깔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실적이 왕이었다면 이제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움직이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정책 주도 시장은 잘만 타면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정책이 바뀌거나 기대에 못 미치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파도는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계속될까요?